엔비디아가 붕괴되면 우리 시장도 붕괴된다. 상승의 어떤 에너지는 꺾였다. 9, 10월 달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트레이딩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구간이 아닌가. 저는 30%는 무조건 삼성전자 사놓고 기다려라. 포스코 홀딩스 사놓고 기다려라. 두 개 합쳐서 30%인가요? 두 개 합쳐서 30%입니다. 그럼 나머지 현금은 주도주 급락할 때 사서 단타 치자. 자, 대표님, 지금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고, 국내 증시 에너지가 소진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연말까지 소강 상태가 이어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소강 상태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라 그럴까. 끌개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번에 7월 중반까지는 잘 나간 것 같은데 네. 8월 달 들어오면서 정부가 실기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가까이에서 불안불안한 것 같고 그래갖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뭔가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선수들 트레이딩 그러니까 내가 요새 장을 천하 단타 대회장 그냥 단타로 호재 때 때리고 급락 때 사보고 하면서 트레이딩하는 선수 구간이지 초보자는 지금 저는 솔직히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3,170, 오늘은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어쨌든 코스피 3,200에 갇혀 있는데 역사적으로 9월이 미국과 국내 증시 모두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올해 9월의 저주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전체 통계도 보면 반반인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를 엔비디아한테 물어볼래요. 네, 단순히 그냥 엔비디아가 붕괴되면 우리 시장도 붕괴된다. 그게 지금 그 상징적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싸움이 뭐 여러 가지 각도지만 저는 AI 반도체의 그 선도 패권을 누가 갖느냐의 싸움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엔비디아가 170불을 지지 못하고 붕괴하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3,000 깬다. 3,000 깬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여기 보면 170불을 지지해주면 그리고 요것도 뚫어줘야 돼. 184불. 제가 그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그 모든 분석이 녹아나 있는 게 저는 중심 이론이라고 보거든요. 수치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책 쓴 것도 그 개념인데 제가 요 미국 시장 볼 때 트럼프에 의해서 급락했던 요 4월 7일 9일 저점이 하나의 중요한 하단 맥점이고 그 사이에는 이 5월 23일 맥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맥점 보거든요. 이때가 엔비디아가 129불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점이 184불이고 그럼 전 이거를 단순하게 4등분을 해요. 그래서 중심가격이 157불 아닙니까? 요 각각의 마디마다 며칠 걸렸고 수량이 무게가 얼마인지 통계를 다 내요. 그래서 이걸 25% 중심가격, 50% 중심가격, 75% 중심가격, 꼭지. 그래서 이 75% 능선의 중심가격을 붕괴하면 저는 이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8월 1일 날 170불, 이때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8월 20일. 우리나라 원전주 급락하고 모든 시장이 급락하고 우리 시장이 3,070 찍었을 때 이때가 169불. 근데 돌렸어요. 그런데 이 고점은 아직 돌파 못해요. 그러다가 또 알리바바가 뭐 AI 저는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워딩이 나오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 170불을 깨고 내려가면 삼성전자는 65,000원, SK하이닉스는 전번 저점이 24만 4천원이거든요. 그걸 깨갖고 한 22, 3만 원 거기까지 빠진다. 그럼 종합주가 지수는 8월 20일이 3,070이니까 그거 잠깐 깼다 간다. 그래서 저는 9월 달 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엔비디아가 170불 지지하면 박스권 그대로 유지. 근데 엔비디아가 110불 붕괴하면 10월 말이 저점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지금 알리바바 얘기해서 중국 알리바바의 자체칩 AI칩 개발 성공이 그러면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좀 위협하고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사건이니까 아직은 뭐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확실하게 그 딥시크 같이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말로만. 그러니까
AI 쪽에서 중국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겁먹을 정도의 여러 가지의 그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확인되는 게 9월에서 10월 그 2달간에 나오는 어떤 그 데이터 갖고 판단할래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 자꾸 문 열어달라 이것도 문제가 됐고 만약에 거기서 개발했다면 중국이 뭐 오히려 트럼프가 막지만 중국도 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맥점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뭔가요? 트럼프가 삼성전자 중국에 있는 거 갖다 해서 지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에 생산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제품도 뭔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이 또 실제로 매출단이 얼마 정도의 감소가 나오는지 실제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겁은 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미국 들어와서 공장 이거에 의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제재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도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미래의 어떤 성장성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9, 10월 달에 좀 확인해야 될래요. 그러니까 상승의 어떤 에너지는 꺾였다. 그래서 9, 10월 달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트레이딩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시킨다는 분석도 있는데 형은 미중 패권 기술 패권 전쟁이 반도체 시장에 어떤 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계속 막으니까 네. 중국도 이것도 써보고 저다가 갑자기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미국의 그 뭐라고 그럴까 M7 중에 또 기술주들의 그 노이즈를 만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MD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거 보면 저는 리스크 관리 할래요. 이게 웃겨요. 마이크론도 빠져요. 삼성전자 특히 SK를 제재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마이크론이 또 핵도 빠져. 근데 같이 빠져요. 이것도 빠지고 있고 엔비디아 170불 그리고 지금 AMD라든지 오클러 여기 간단히 해서 뭔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동안 추세를 끌고 왔던 모든 대장주에 대표되는 종목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단이 넥라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술 분석으로. 이 넥라인이 붕괴되면 이게 상승 에너지가 하락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엔비디아가 170불, AMD는 160불. 그래서 나스닥은 21,000. 우리는 종합주가 지수는 3,100. 이거 붕괴하면 삼성전자는 67,000원. SK하이닉스는 24만원. 이거 붕괴하면은 9월달 장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증권가에서 근데 현재 반도체주 하락이 단기적 잡음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현상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관망해야 될까요? 저는 삼성전자만 저가 매수할래요. 그리고 AMD가라든지 미국 사학투자재 기술주라든지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그냥 매도할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 노이즈인지 진짜 심각한지는 판단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단기간에 판단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2달간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상황을 좀 지켜볼래요. 단순하게 그동안에는 급락하면서 사는 게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요번에 금리 인하하고 나서 나오는 시장의 에너지를 좀 볼래요. 그래서 금리 인하했는데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면 장은 상당히 조정이 길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9, 10월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그다음에 종목도 7대3으로 나누래. 30% 성공하고 70% 실패하는 장이다. 초보자들이 그 종목 선택 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에 압축되는 것도 그 미국과 중국의 싸움판에 큰 틈새에 연결된 군함, 조선, 잠수함, 로봇, 그 다음에 금리나 수혜의 어떤 틈새, 가치주.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에 의해서의 뭐 지수화 의무 소각이 실제 실현됐을 때의 틈새 이런 몇 가지만 압축되는데 전체 2,500개 중에 그게 20, 30%에 불과하니까
에너지는 상당히 나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삼성전자는 좋게 보신 이유가? 요번에 또 들은 거마저도 네. 저는 미국향 그 밸류체인이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속도가 좀 앞당겨질 것 같고 저는 이게 삼성생명법 저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인적 분할 이게 보이지 않게 저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게 또 엔비디아가 언젠가는 삼성전자를 허용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저는 요번에는 이제 뭐 6만 5천 원, 6만 7천 원에 사면 적어도 한 7만 5천 원에서 8만 원을 가는 파동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가격 메리트 있는 거는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부장이나 이런 것도 구분해야 된다. 같이 안 가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종가는 69,100원인데 아직 이제 사도 괜찮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지난 8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조 원 이상 순매도했더라고요. 대신 카카오와 현대차를 대거 매수했던데 혹시나 이런 포트폴리오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외국인들 왜 삼성전자를 1조 원 이상 매도하고 카카오와 현대차를 좀 매수했을까요? 그거는 반대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보고 그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 매도, 기관 매도, 매수 중심을 좀 뽑아봤어요. 네, 삼성전자 많이 삼성전자 1조 2천억, 그다음 네이버, 알테오젠 이런 것들을 팔았어요. 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카카오를 샀어요. 근데 나는 카카오 빠진다로 배팅하겠습니다. 이게 왜 뭐냐면 요거를 좀 기간을 요것부터 설명할게요. 9월 11일이 뭔지 아세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냐면 6월 12일이 6월물이 만기돼서 6월물이 청산되고 9월물로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나 기관이 쭉 매수한 게 큰 그림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3개월로 보면 매수했어요. 매도가 한 달 때 매도지. 그리고 매도 뒤에는 합성된 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는 9월 선물 매수가 합성된 걸로 체크하세요. 네이키드 매수보다는. 그러면 이때 만기 때 이걸 롤오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대로 매도를 유지하면서 9월물 매수를 12월물 매수로 바꾸는 걸 롤오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청산을 할 경우는 삼성전자 매도가 매수로 바뀌면서 9월물을 그냥 청산시켜요.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이제 11일 날 각자에 따라서 전개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반으로 봐요. 청산되는 에너지도 있고 끌고 가는 에너지도 있는데 저는 카카오는 청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카카오 매수에 선물 매도한 게 이제는 청산될 때 매도에서 환매수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계속 빠질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놓고 보면 매수 우위지만 저는 오히려 기관이나 카카오나 이쪽 섹터는 다른 섹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법률 리스크. 이번에 김범수 의장 그 선고 검찰 구형 나왔죠. 요게 확정이 언제인 줄 아세요? 판결 확정이? 정확하게 10월 21일이에요. 그리고 9월달, 10월달이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뭐였어요? 한알령 이제 뭐 해제되고 강하게 많이 온다. 아직도 기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이쪽 관련된 엔터나 카지노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카카오나 네이버도 AI 막 해서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노이즈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9월달 내일부터 이제 저는 전승절 거기에서 푸틴, 그 다음에 시진핑, 김정은 이 삼각에 보이지 않는 연대가 어느 정도 나와서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이게 트럼프의 신경을 많이 건드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건드리는 에너지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게 10월달 우리 에이펙까지 계속 노이즈로 작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작동시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중국 관련돼 갖고 그나마 기대했던 뭐 여러 가지의 뭐 엔터, 카지노, 여행, 게임 이런 거 다 매도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월 달까지 확인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지금 시장을 가만 보면 군함 잠수함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만 가요. 그리고 지주사, 자사주 소각 가능성만
보이는 것들 가고,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연결고리에 네. 이제 틈새 전략으로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해갖고 로봇주의 순환만 나오고,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연속성이 없어요. 급등할 때 따라가면 잘못하면 걸려요. 오히려 여기도 고점 저점이 요새는 20%가 순간적으로 변동을 줘요. 그래서 주도 갑자기 한 20% 급락하면 들어가지, 급등할 때는 따라가지 말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이 산 데이터를 갖고, 저는 오히려 방산주나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컨텐츠 연결고리나 카지노나 엔터나 이런 것들은 매도하고 10월 말 정도 지켜보고 하시는 게 어떻겠나. 오히려 전 삼성전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판 거 삼성전자, 네이버,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정할 때 삽니다. 오히려 한 달 동안 이게 이제 반대 에너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청산되지 않고 롤오버 되거나, 아니면 청산될 때는 매도가 매수로 바뀌거든요. 이런 거를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로봇주는 좋게 보시는 건가요? 노란풍선법 때문에. 그것도 종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에 관련된 종목도 로봇주가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치면 10개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들이 나오는 테마가 아니에요. 그러면 테마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보티즈 하나가 지금 그나마 증자 짱돌 맞았어도 움직이는 것 같고, 저는 다른 것들은 한번 보시죠. 이게 로보티즈가 10만 8천, 여기 갑자기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10만 8천원 급등을 하는데, 이것도 급락할 때나 사야지, 8, 9만 원 올 때 10만 5천 원과 11만 원대 사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로봇주도 이렇게 보시면 다들 한번 옆에 보세요. 고점 찍고 다 하락 추세거나 별로 모양들이 다 좋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산업용 로봇, 물류 로봇, 인간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부품 감속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구성시킬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실적 뒷받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테마로 가는 중에서 그나마 저는 여기서는 의료용 로봇 쪽의 고용이나, 그 다음에 또 현대차의 밸류체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될 때 여기에 연결되는 끌개들, 이런 것들만 압축해서 보고 싶네요. 그래서 로봇주도 그래서 10%만 성공한다. 그러면 그 10%를 어떻게 찾아내냐?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찾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로봇주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하지 말자라고 솔직하게 이럽니다. 그럼 조선은요? 군함 잠수함들이 핫한데. 저는 오히려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급락대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미포는 18만 원과 20만 원 사이에서 사서 22만 원 팔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은 48만 원, 50만 원 사이에 사서 55만 원만 못 팔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급등한 HJ중공업이 단간에 제일 많이 급등했어요. 네, 이제는 그거 하시면 안 되고, 그거 다음 타자를 세진중공업을 했는데 오늘 단기간에 14,5천에 놀던 게 지금 19,000까지 급등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팔으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제는 조선이나 조선기자재에서는 뭐가 남았나 할 때는 하락 때만 사는 타이밍만 남았고, 대장주는 이제 거의 다 급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이동되나 볼래요. 피팅이나 밸브나 아직 철강으로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아직까지 그 탄력성이 남은 게 한선 엔지니어링, DK라, 화성 밸브, 그 피팅 업체, 밸브 업체들, 요런 건 좀 남았고. 근데 요거는 알래스카의 모멘텀이 뚫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9, 10월 달보다는 좀 길게 내년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시간차를 좀 조절하시는 분들만 가능하고, 조선주들은 저는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 급락돼 살래요. 요번에 8월 20일 같은 시장이 뭐 한 3,050이나 뭐 깰 때, 그럴 때 조선주 살래요. 원저주 사고. 원전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움직이는 어떤 주력 에너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만 살랍니다. 원전은 왜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뭐라 그럴까, 정책과 웨스팅하우스의 연결고리 해갖고 앞으로 그 SMR 쪽은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은 다 잡아먹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SMR에 대한 분석도 약간은 좀 정치 색깔을 두면서 분석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웨스팅하우스 문제는 어떤 시각을 판단하고 있냐면, 한전기술이라든지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시장의 밸류체인에서 가장 지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정 때 살랍니다. 조정 때. 그러니까 9월 11일 지나서 살랍니다. 그쪽은. 요거를 수치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한전기술이 8월 20일 날 81,000원 잡고 단간에 급등했습니다. 요 저점은 깨지 않겠죠. 요 부근오면 살래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네. 9월 11일 청산되고 나서 살래요. 왜냐면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뭔가 한 게 방산 원전이 주도했거든요. 조선하고. 그러면 거기서 청산되는 에너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조종 때 살래 그랬어요. 그래서 한전기술은 8만 원과 8만 5천 원 오면 사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에 5만 1,000원 찍고 갔거든요. 5만 5천 원과 5만 8천 원 오면 살래요. 이 가격대를 철저히 지킬래요. 그리고 시간대는 9월 11일, 12일 지나서 요거는 요번 9월물 끝나고 12월물로 합성될 때 여기서 새로운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는지 보면서 할랍니다. 이승조의 4등분 주식매매법 신간 중요하신 거에 대한 예시 종목인 거죠. 예. 어떤 이야기죠? 이게 초보자들이 타이밍 잡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시스템 로직을 만드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8월 20일 날 귀신같이 잡아놓은 것도 이 기준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고가에 상승할 때 저는 4등분의 75% 능선을 붕괴하면 무조건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상승 추세가 붕괴됐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지지선이 상승폭의 반인지 25% 능선인지 검증해야 되는데, 요번에 한전기술은 제가 8만 1,000원, 2,000원대 레츠고를 불러드렸거든요. 요 기준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상승폭의 반을 공격한 날인데, 이때 웨스팅하우스의 여러 가지의 부정적 기사가 난무해갖고 투매를 유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도 내용을 쫙 보면 잘못 분석을 했더라고. 웨스팅하우스의 로얄티가 잘못 계산되고 약간 완전히 뭐라 그럴까 잘못된 계약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정치적 색깔로 너무 포장된 것 같고, 저는 이 웨스팅하우스 이 주주가 누구냐 하면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인 사모펀드예요. 그럼 사모펀드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모펀드는 우리나라하고 합작해갖고 돈을 무지 버는 비즈니스를 할 거라고 봅니다. 사모펀드는 MBK라든지 한앤컴퍼니라든지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이용해서 시공하면서 오히려 마케팅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SMR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리나라가 거의 많이 시장을 점령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이게 잘못돼갖고 투매 나올 때 오히려 적극적 매수해갖고 그때 타이밍이 여기 보면 두산 빌리티는 딱 5만 여기에서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제가 75% 능선을 돌파하면 일단 챙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만 5천 원대 넘었을 때 챙기라고 그랬고, 이것도 5만 1,000원, 5만 3천 원에 사서 6만 3천 원, 6만 5천 원대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음 파동이 뭐냐? 다음 파동은 9월 중순을 잡는 이유는 요게 반등 줬다가 다시 빠진 다음에 이 122선 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 고점을 다음에는 뚫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저는 실질적으로 수치가 계약을 하고 찍힐 때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10월 에이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에이펙의 타이밍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저는 이것도 하나의 소설 시나리오인데, 저는 트럼프가 한국 방문할 것 같거든요. 지금 기대는 시진핑이 올 거다는데, 저는 시진핑은 불가능할 것 같고, 트럼프는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올 거다에 배팅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보는 거는 이제 지정학적인 변수인데, 저는 이 그림에서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새 나오는 워딩이 어떻습니까? 이 HD 현대중공업이 거제도에 있고, 여기에 군산 쪽에 조선소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 현대중공업. 여기에 군산공항이 있습니다. 이게 미군이 거점을 두고 미군이 관리해요. 그리고 요 주변에 이제 평택,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지역 보면 평택 딱 내놓으라. 그 다음에 이거를 지도로 보면 여기가 거점 딱 보면 베이징, 상하이, 대만, 지도를 남쪽으로 보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남중국해나 이 서해안에 여러 가지의 갈등 나올 때 우리나라 군함하고 일본 군함하고 합쳐갖고 여기에 방어 전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요번에 에이펙 때 이슈화 시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최근에 범한 피어스라는 종목이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장보고함이거든요. 장보고함.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위성락 이분이 그 핵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또 핵에 대해서 뭐 결정권을 좀 개발해 여러 가지의 그 뉘앙스를 자꾸 주는 것, 핵 자주권?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이제 플루토늄의 보관이라든지 핵 개발.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게 핵 잠수함, 군함, 정비 사업, MRO, 핵 개발 이런 것들이 삼중수소 이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연결되는 거고 이것만 지금 주식시장에서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핫 이슈화가 되는 타이밍이 저는 10월 말 에이펙이다. 이제 9월 3일에 반대되는 행사가 저는 경주에서 10월 말에 열릴 거다. 그럴 때 핫 데이터가 여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거슬리게 하는. 그리고 그때까지는 2달 동안은 이쪽 관련된 종목들만 압축돼서 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기자재, 그 다음에 또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또 경주인데 여기에 이제 부울경의 북극항로 이게 또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만 특화되는. 그래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전술 변화가 앞으로 10월 달에 하반기 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전술 변화하는데 또 방산 여쭤볼 수 없는데 그러면 방산주 어떻게 보시는지. 방산주가 로우전제 종전 협상의 외부에서 주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방산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슨 뺍니다. 현대로템 빼요. 그러니까 K2 전차라든지 그 유럽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거기에 연결된 방산업체는 제외합니다. 그럼 MRO만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함, 잠수함. 그러니까 방산이라고 하지 말고 군함, 잠수함, MRO 사업. 그리고 북극항로 관련된 연결고리.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4등급 보면 이번에 122선까지 80만 원 깨고 들렸는데 하락폭에 반해서 매도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네요. 91만 원 넘어서는 때려라. 그 다음에 여기 LIG 넥스원도 지금 보면 53만 원, 55만 원대는 매도해라. 그러면서 이쪽은 오히려 하락할 것 같고 MRO 사업 관련된 종목만 사는 건 어떻겠나. MRO 관련된 방산업체가 어디에 있죠? 그게 이제 하나 오션, HD 현대중공, 현대미포 이런 것들만 하자.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것도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10에서 20% 급락할 때만 사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네요. 9월에 FOMC 있잖아요. 9월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 금리 인하할 경우에 대표님 오셨을 때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치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국내 주식 어떤 업종이 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얘기지만 수혜받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수혜는 받을 건 없다. 없다. 왜? 금리 인하하는 줄 시장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에서 제가 가장 결정하는 게 그때부터 침체의 거시적 매크로가 확인되면 그동안 장기 추세를 끌고 왔던 나스닥이 부러집니다. 기술주가 부러져요. 그래서 엔비디아 170불을 조심해라는 것 같이 나스닥도 2만 1,000을 잡아드린 이유가 금리 인하 이후에 저는 금리 인하 25bp 할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나스닥도 한번 보시죠. 여기 5월 23일이 18,599입니다. 요번에 21,800, 여기 75% 능선이 21,000이거든요. 요번 8월 21일 요거 훼손했다가 돌렸어요. 이게 생명선이에요. 이거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생명선인데 이걸 지지 못하면 저는 2만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게 1개월 기준으로의 상승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들쑥날쑥해요. 대장인 그 종목들이 10% 먹기가 만만치 않아요. 네. 1개월 전에 엔비디아에서 2.8, 애플이 그나마 제일 세요. 7%. 테슬라하고. 근데 테슬라가 350불에서 걸렸고 애플도 230, 40불에서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쪽에서 매력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안 빠질 뿐이지.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 이후에 만약에 여기서 놓이자면 이제 그동안 M7이라는 종목들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씩 부러지기 시작해요. 오라클도 부러지고 있고 팔란티어도 부러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될 것 같고
3개월 기준으로는 다 수익이 났어요. 3개월 기준으로는. 그럼 지금이 9월이니까 우리 3개월 전으로 가봐요. 8, 7, 6. 그러니까 5월 말에서 사신 분은 그나마 30% 에너지를 준 게 엔비디아 대장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가 이게 모든 시장을 결정하는 결정 짓는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이게 170불 깨면 이제 얘가 부러지면 전체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엔비디아 170불, 나스닥 21,000, 종합주가지수 3,100, 생명선. 이것만 지키시고 금리 인하 이후에 뭐 우리나라가 혜택 받는 거 저는 그거보다 금리 인하 이후에도 엔비디아가 가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하라. 이렇게 진단해 드리고 싶네요. 미국이 근데 금리 인하 시에 유틸리티라든가 산업재, 금융업 쪽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그거는 네. 뭐 틈새 전략의 어떤 순환인데 네. 저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우선 전략보다는 우선 전략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후발 전략을 선택하는 하나의 대안 전략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전 대안 전략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뭔가 부러지기 시작하면 대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 전략은 선택하고 싶지 않네요. 우리나라의 대안 전략이 그와 비슷한 게 지주사 전략하고요. 상법 개정을 노리는 전략인데 저는 은행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도 대안 전략으로 이것도 보시면 은행주도 지금 보시면 이게 75% 능선을 깨거나 뭔가 불안해요. 제가 갖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국회 일정을 봐야 되거든요. 보시면 9월 이제 정기국회 개했어요. 9월 6일까지는 이제 뭐 교수담제 대표연설하고 해서 실제 법안이 상정되는 게 9월 9일에서 9월 말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 그리고 10월 달에는 국정감사 들어가고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기다리는 게 지주사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이게 또 다양하게 걸려요. 뭐 바로 소각해야 된다, 1년 내에 소각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혼잡한데 여기에 대표되는 종목들이 보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종목 봐요. 지주사 지분이 많은 롯데지주 SK, 은행 증권주들. 그러면 한번 보실래요? 금융주 한번 보세요. 이거 4등분 법칙을 한번 딱 보세요. 4월 9일이 저점입니다. 이건 고점, 이게 보시면 80% 에너지가 줬어요. 그러면 제가 75% 능선을 깨면 아까 4등 법칙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도망가라. 다 깼어요. 그리고 지금 8월 1일과 8월 20일 지금 현재 뭔가 쌍바닥 유지인데 요게 중심값이 98,000원인데 간들간들해요. 얼마 10,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검증해야 돼요. 9월달 이거 검증의 시간입니다. 75% 능선을 빨리 복구하든지 반을 훼손시켰다가든지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5% 능선 깼어요. 그러면 저는 요 중심값이 오면 관심 가질래요. 74,500원. 이거 확인하는데 잘못하면 한두 달 걸려요. 이게 이제 상승 에너지가 하락 조정 에너지로 바뀐 것 같거든요. 그나마 얘보다 난 게 지주사예요. 롯데지주가 이미 한번 부러진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75% 능선 깨면 무조건 도망쳐. 33,000원 깨면 도망쳐. 그리고 어디까지 뺐냐면 25% 능선까지 뺐다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두들겨 맞고 갔거든요. 121편. 그러면 이제는 얘는 30,000원과 32,000원에 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 다음에 B 파동이고 얘는 지금 때리라는 위치예요. C가 확인돼야 돼요. C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자사주 소각이 당장 되냐, 유예기간주냐, 어떻게 되나, 그리고 대주주가 10억 그대로 남느냐, 50억으로 환원되느냐, 이런 거 노이즈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게 9, 10월 달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될 때까지 지수사나 금융주도 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그나마 지수사들 종목들이 대반등 줘요. 9월 달에 대반등 이용해서 때리는 전략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주사나 금융주도 하지 말자. 금융주에는 증권은행 다 포함되는 건가요? 증권은행 다 포함입니다. 요즘에 뭐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주 좋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저는 민주당 내에서의 세계파가 대판 싸우면서 이게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5천을 얘기하고 해서 그 생각을 갖고 집중하는 세력과 내부 에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 나라를 동그라미 하나 놓으면 세 개로 쪼개기 싶습니다. DJ의 정통파 하나, 물주기.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에너지로 이어지는 하나의 또 에너지. 그리고 현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여기서 대판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이게 교통정리는 내년도 6월 달에 지방선거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저는 누가 이기냐? 기재부가 이기는 것 같고, 주식 우선주의보다는 부동산 우선주의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벌 싸움이 우리 주식시장에 가는 에너지를 이번에 완전히 퇴색시켰다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저는 증권, 금융 이것도 하지 말고 실제 진짜 법안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거를 10월 달까지 국정감사 되면 뭐 별 얘기들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확인하고 큰 그림으로는 내년 연초 되면 이제 선거 시즌으로 가거든요. 지방선거. 그때를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요번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에너지를 붙였던 이 가짜 에너지는 3280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트레이딩에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증시를 좀 암울하게 보시는 대표님, 그럼 9월에 12월에 뭐 사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네. 천하한테 트레이딩 선수장이라고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50에서 100포인트 빠진 날 산 현금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코스피 기준 50에서 100포인트. 왜? 이런 게 다반사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산다. 그때 뭘 산다? 그러니까요. 조선, 원전, 이런 것들을 산다. 대장주를. 그때. 방사는 아니고. 방산 아니고 구남, 조선, 그러니까 HD 중공, 현대미포조선, 하나오션, 한전기술,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렇게 50포인트, 100포인트 빠지는 날 급락할 때 산다. 그리고 10에서 20% 사이 나오면 무조건 팔고 나온다. 이런 트레이딩만 하겠습니다. 더 안 가나요? 도망 왜 가요? 그런 그 장인데. 네. 그리고 노상 양매수해 보면서 변동성을 노려본다. 그리고 오히려 전체 자산을 주식만 갖고 있기보다는 30에서 50% 현금. 그 다음에 반대로 인버스 고비나 내가 1억이 있어요. 그러면 20, 30%는 해지 건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 네. 이렇게 9, 10월 달 장을 대비하겠습니다. 인버스를 사라고요? 주식이 1억 있을 때는 1000에서 2000을 인버스 곱으로 해지 건다. 근데 인버스 곱 네이키드는 안 한다. 이렇게. 주식이 기본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해지 전략만 권해드립니다. 2분기 어닝 스프레드 기록하고도 주가가 하락하는 세론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기 낙폭 하대 우량주 혹시 발굴하는 노하우는 있을까요? 지금 그게 가장 문제예요. 오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6천억 수주했다는데 시가가 고가예요. 유세장이 그래요. 수주했다 고가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 호재 때 때려 아는 그 에너지가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약간 선수적인 매매나 그 매도자의 그 물량의 기관이나 펀드나 이런 사람들이 때린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나. 그러니까 그런 장이 오히려 그런 재료 나올 때 중심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의 징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9, 10월 달 장을 마탱에 갔다라는 게 호재 때 때리는 장이거든요. 호재 때 때려요. 그러면 말 다 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종목 발굴하는 장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변동을 이용하는 장이고 그리고 주도주는 이미 확인됐어요. 그게 급락할 때나 사는 거고. 조선 원전? 예. 그 다음에 로봇. 그런 거에 압축된 장이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은 저는 10월 말에 판단할래요. 그때면 금리 인하가 했고 우리도 금리 인하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나오는 빅데이터들, CPI, PPI, 고용지표, 그때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때쯤 되면 이제 미중 간의 싸움판이 어떻게 확산되는지가 결론이 날 거고, 그때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테슬라라든지, 그 M7이 붕괴됐는지,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확인될 거고, 그게 검증되기 전까지는 그냥 트레이딩 구간 같아. 계륵파동의 트레이딩 구간. 그럼 계륵파동의 트레이딩 구간이라면 갑자기 시장 대비 충격파에 의해서 툼에 나올 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을 이용하는 장이니까 종목 발굴의 의미는 없는 장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는 이미 확인됐고 그것도 7대3으로 30% 압축된 거고 그거를 급락 때만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럼 2차전지 좀 최근 리튬 가격 반등에도 보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랐다가 지금 부진한 모습인데 2차전지 업종 반등 시점은 좀 언제쯤 예상하실까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2차전지. 반등은 좀 끝났다. 네, 5월 말에 바닥을 치고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을 10월 말이나 11월 달까지 조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장주인 NC소프트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3, 4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2차 전지는 하지 마. 이번에 2차 전지가 뭐로 갔냐면 그 전력 저장지 ESS로 포장해서 많이 갔거든요. 그 대장주들이 부러지기 시작해. 세비캠이라든지 신성 SD라든지 한중 SES라든지. 그러면 제가 오늘 그걸 갖고 왔습니다. 그럼 2차 전지가 5월 말에 바닥을 쳤어요. 7월 말이 꼭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4등 법칙에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2달을 올렸어요. 무조건 1대1을 법칙을 가겠습니다. 7월 말에서 2달을 보겠습니다. 8월 말, 9월 말. 그럼 9월 말까지 상승폭의 반을 지지하나 붕괴하나를 A, B, C 파동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엔솔은 32, 3만 원이에요. 이거를 A 파동이 아니라 C 파동으로 검증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냐? 10월, 11월이에요. 이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엔솔의 대장주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이제 하락의 시초라고 보거든요. 이제 75% 능선을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21선까지 이걸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최악의 경우 이 쌍바닥까지 떨어지면 어떡할래요? 그러면 이건 내년에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2달간의 급락한 거에 대한 대반등 에너지는 끝났다. 그리고 이쪽은 안 본다. 오히려 소부장 쪽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나 애플과 연결고리의 그 스마트폰 연결고리의 밸류체인 정도나 보지 2차 전지나 2차 전지 부품단은 이 3, 4분기 실적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제 안 한다. 이렇게 단순화시켜드리고 싶네요. 저 이번에 출간하신 책에서 이승조의 4등분 주심의 요 책 관련해서 좀 질문들을 보면 투자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저 85년에 대여증권 조사부 입사했으니까 네. 그럼 뭐 거의 뭐 40년째 들어가네요. 네. 40년 실전 투자 그때 수많은 기부죠. 4등분 법칙 단 하나만 추천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고 4등분 법칙이 뭔가요? 4등분 법칙은 하나의 시스템 로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학은 제가 여러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성 알아낼 수 없어요. 이 바닥에 보이지 않는 매도자나 설계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 연계돼 있어도 또 역정보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수치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는 논리 속에 네. 이거를 정규 분포로 4등분한 다음에 네. 맥점을 딱 거놓는 거예요. 그래서 75% 능선이 지지하면 상승 추세. 그리고 만약에 지지 못하면 바닥을 찾는데 상승폭의 반이 되냐 25% 능선되냐 상승 기간을 1대1로 놓고 찾는 하나의 단순 로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전문가도 힘들어요. 그리고 안다고 해서 되는 장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기준선에 대해서 나는 기계적 마인드로 만들 수 있는 법칙이 4등 법칙이고 30년 동안 쌓아보니까 상당히 근사치에 맞을 확률이 많아요. 리스크 관리가. 여기서는 끊어. 그러면 다시 여기서는 사. 그러면 이게 단순 논리예요. 사고 팔고의 로직을 만들 수 있잖아요. 시스템 로직. 이게 알고리즘 돌리는. 그러니까 내 머리로 하기보다는 기계같이 로직으로 단순화시켜야 요새 같은 장은 그래야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4등 법칙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지금 같은 어려운 장도 어느 정도 헤쳐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그걸 좀 실제로 예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상당히 좋게 보고 떨어질 때마다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승폭을 일로 놨을 때 이번 파동이 49% 올려갖고 중심값이 28만 원. 지금 딱 28만 원 왔습니다. A, B, C. 그럼 여기서 돌릴 수가 있고 아니면 25만 원까지 빠졌다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28만 원부터 25만원에 나눠서 사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파동은 언제 나오냐? 이게 가려고 그러면 포스코 그룹이 뭔가 이게 지금 2차 전지에 엮여서 지금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그 벗어나는 에너지는 알래스카 개발이나 북극 항로 외에는 없고 수소 경제나 부유 경제의 집중화 전략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방선거 때 현 정부는 불경을 활성화시킬 것 같고 이게 이제 저는 뭐라 그럴까, 조선 쪽이나 철강 쪽이나 뭔가 석유화학 쪽이나 자동차나 다 부산, 울산, 경산, 이 불경 시스템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된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갖고 이 기준선을 잡아보면 여기서 모아갖고 33만 원, 34만 원을 오면 때리겠습니다. 근데 이 쌍봉 자리를 뚫으면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 보겠습니다. 그거를 이 4등분 법칙 로직으로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한 6개월 동안 쌓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억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한번 로직을 잡아보시고
실전에서 접목을 한번 시켜보시죠. 그럼 뭐 모든 종목에 4등분을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예, 됩니다. 그런데 테마주는 변동이 커요. 그래서 테마주도 진폭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4등 법칙으로 한알령 관련되거나 제가 호텔 신라나 카지노 관련주에 그 롯데관광개발을 18,000원, 5만 원대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0월 말까지 쳐다보지 말고 이 상승폭을 일로 놨을 때 반을 깨나 보자. 그게 45,000원이거든요. 36,000원과 5만 원. 딱 여기 왔어요. 45,000원. 근데 아직 안 삽니다. 왜 안 사냐? A, B, C고 이거는 4만 원도 깼다 갈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보면 아직까지 9월 3일부터 시작이거든요. 워딩이. 네. 그리고 10월 말에 확인되고요. 그럼 2달이 아직 남았어요. 그리고 이거의 샘플링이 또 롯데강화. 제가 방송에서 18,000원대 뭐 지금 이쪽에 어널리스트들은 지금 좋다고도 분석 리포트들이 무지 나와요. 제가 바보라고 그럽니다. 이게 매매에 갔다고 해서 이 시장에 부티크나 매집 세력들이 그걸 1년 전에 생각한 펀드가 있어요. 7,000원, 8,000원대 매집해갖고 이거 내년도에 한알령이 풀리고 뭐 하면 그 카지노 실적이 나오면서 또 여행 자유화되고 무비자가 되면 못 가도 15,000원이나 18,000원 간다. 이게 18,000원까지 왔거든요. 그 매매 평균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7,000원짜리로 알고 있어요. 이게 18,000원대 무조건 매도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로 한번 넣어 보시죠. 반이 얼마입니까? 12,000원, 13,000원. 네. 저는 여기까지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월 말에 여기 12,000원과 13,000원 오면 여기에서 1차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5,000원과 요 사이는 매도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말까지 이 상승폭의 반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이걸 꺾어 내려가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간단히 해서 제2의 한알령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뿐이겠어요? 엔터도 나올 거고 게임도 나올 거고 그러면 내년장은 이쪽은 없어요. 그러면 다 역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4등 법칙 그리고 그동안 상승에 얘는 167%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심값이 고점에서 30 내지 반토막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통, 백화점, 카지노, 엔터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이 4등 법칙에 적용해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이게 또 뭡니까? AI 대표되는 종목입니다. 이 AI는 우리나라 계열사들 내부 거래 없으면 다 문제가 심각해요. 외주의 매출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 LG CNS도 4등분 법칙이 적용하면 46,000원에서 10만 원까지 갈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100%까지 갈 때 제가 이 10만 원대 이걸 왜 보이냐? 상승폭의 반은 무조건 부러집니다 했는데 지금 부러졌습니다. 지금 상승폭의 반도 깼어요. 73,000원인데 지금 67,000원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서 바닥을 잡아야 되냐면 25% 능선과 직전 저점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는데 10월에서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에 얘는 지금 하락 추세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의 대장이 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한번 보세요. 막 17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70% 오는데 중심값을 깼어요. 75% 능선에서 무조건 도망쳐가 27만 원인데 이때 팔지 못했으면 이걸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만 원, 21만 원에서는 1차 매수는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요 중심값이 저항이에요. 그럼 23만 이렇게 시스템 로직을 응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의 타이밍을 알 수 있고 이게 AI입니다. AI, 반도체, 소부장 이게 모든 게 연결돼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값이 75% 능선은 붕괴됐고 25% 능선까지 120 여기까지 이미 떨어졌고 대반등 때 두들겨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략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최종 바닥은 10월, 12월에 확인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4등법. 근데 이 4등분이 가격에 의해서 4등분이 되는 거잖아요. 가격과 시간, 이 상승을 일로 놓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70일이에요. 그럼 똑같이 70일을 1대1로 약간 일목균형의 대등의 법칙과 비슷한 건데 이거를 대등의 시간으로 같이 뽑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대등의 원칙으로 날짜를 잡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엔비디아가 요쪽 기점이지만 5월 23일 요 기점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짜를 카운팅 하는 거예요. 요 고점까지. 그럼 55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은 며칠 지났죠? 16일이에요. 그럼 40일 동안에 요 폭의 반을 붕괴하나 지지하나 검증하려고 올라요.
이 타이밍을 같이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70불을 깨면 그 다음은 저는 160, 150까지 120 이상 만난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아내야 돼요. 그걸 검증이 다음 주입니다. 이거를 사등부 법칙의 로직을 이용해서 이거는 리스크 관리해야겠구나. 여기서는 짧게 봐야 되겠구나. 1대1 시간을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테슬라로 한번 보실래요? 테슬라 보시면 이게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테슬라. 여기 저점 대비 상승을 딱 보시면 40일 동안 급등시켰어요. 그런데 요 조정의 1차 보면 59일까지 해서 이 상승일을 늘어지었다고 표현하는데 시간을 지났어요. 그럼 하락 에너지가 더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대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락이 시간이 57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57일을 1대1로 뽑아보는 겁니다. 여기 한 번, 57일 두 번. 그러면 첫 번째 1대1은 여기가 고점이 잡혀요. 다음은 요 가격의 중간값 정도에 잡힙니다. 네. 그래서 제가 테슬라는 350불만 오면 때려. 이 로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상승폭의 반이에요. 그러면 얘는 사는 거는 상승의 또 반이 280과 300이에요. 여기 오면 사. 이 로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350불에 판 거, 요번에 또 이 300불 지지 붕괴, 이걸 검증해야 됩니다. 요렇게 타이밍을 같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 4등분 법칙의 핵심인 중심 가격은 그냥 중간 가격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밀로 보면, 이거를 이제 4등분 하다 보면, 75% 능선까지 며칠 걸렸고 여기에 날짜와 수량을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 75%와 중간값 50%까지의 날짜. 어떤 때는 이 중간에서 25%가 6개월 걸릴 때도 있어요. 바닥을 이렇게 원형 바닥으로 기는. 그러면 대반등 에너지가 굉장히 올라가면 뚜겨 맞고.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얼마나 걸리는지, 누적이 얼마나 됐는지, 가격대보다는 시간대도 같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평균 거래량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게 중심 이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매수 결정의 기준성이 되는 데드라인 설정법과 데드라인 붕괴됐을 때 대응 전략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상승폭의 반이 이제 저항으로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350불에서 때렸는데 못 때렸다면 저는 이 고점에서 7%를 벗어날 때 데드라인 잡습니다. 그때라도 확인하고 때려라. 그리고 이 상승 삼각형의 반 오면 다시 사라. 네. 그게 270, 80불입니다. 여기면 다시 하겠어요. 그런데 데드라인을 깼는데 애매하게 추가 떨어지는 척하고 다시 데드라인 돌파한다. 그럼 데드라인이 다시 재매수 단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 로직이에요. 네. 그래서 각각의 종목마다 이 마디가 저항이 돼. 이게 그래서 옆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이 어디에 각각 걸려 있나. 테슬라는 50% 중심값이 의미 있는 고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5% 능선이 의미 있는 저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저점선이 하단, 의미 있는 고점선이 상단. 그럼 이건 좁은 박스의 지그재그 수렴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다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는 대충 날짜를 보면 요거 57일치 1대1로 잡아보면 57이라면 거래 정확하게 조금 2달 반이에요. 거래일수 20일이 한 달이니까.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는 10월, 11월, 그러면 12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뭔가 확인되지 않을까. 이게 스페이스 X로 하든지 아니면 전기차에 자동차가 잘 팔린다든지 네. 뭔가 결정은 저는 이게 12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미리 판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맥점들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 4등분 법칙이 사실 있는 종목에 다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4등분 법칙 적용해봐야 할 종목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전 그래서 지금은 제2의 이런 4등분 법칙을 제가 큰 수익이 난 게 뉴스케일이에요. 2불부터 뉴스케일. 30불까지 끌고 갔거든요. 이거를 페러제르 테크놀로지의 드론 관련주로 끌고 가는데 이게 71일 동안에 3불짜리를 50센트로 박살낸 주식입니다. 제가 60불에 이거 더블 먹습니다라고 노래 불러갖고 방송에다가 제가 연합TV에서 이것만 사십시오. 서학투자자는. 이게 2불까지 갔습니다. 60센트. 60센트가 2불까지 갔는데 날짜도 귀신 같아요. 70일, 70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승 삼각형에 요거 아직까지는 70일이 1대1로 안 됐습니다.
지금 30일째예요. 근데 상승폭의 반까지 빼고 있습니다. 상승폭의 반. 그래서 2불 때 때린 거 1.2불과 1.4불에 다시 모아갖고 얘는 요 하락폭의 반 1.8불과 2불이 저항이면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때렸다 샀다 하는데 2불을 뚫으면 이제 다음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은 이때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봐야죠. 그러면 그때는 3불을 뚫어갖고 5불이나 7불까지 간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 세계가 드론으로 무장화되는 새로운 시스템. 이제는 탱크나 비행기를 그 조잡한 싼 드론으로 때려 부시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군대는 로봇과 드론이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 군이 창설돼서 형성될 것 같고, 이게 AI예요. 그래서 이 AI 대표가 저는 이거를 뭐하고 비교해 보냐면 SMR을 이 감각으로 해드렸거든요. SMR을 이때 똑같이 한 겁니다. 이때 SMR이 여기 보시면 15불짜리가 2달러까지 빠졌었어요. 이게 주봉이가 67주까지 빠진 거거든요. 네. 내가 이거 노래 불렀어요. 10불 무조건 넘는다. 그러면 67주를 똑같이 한번 가봐요. 67주. 얼마까지 갔습니까? 25불, 30불까지 갔습니다. 2불짜리가요. 1대 1이거든요. 근데 얘 보세요. 1, 2, 3, 4, 5. 그 쌍봉. 그래서 30불에서 한번 쌍봉 주고 다시 걸려서 11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50불까지 갔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페러제로 테크놀로지 같고, 이제 뉴스케일은 제가 다시 사드리고 있어요. 30불 때. 요 상승 삼각형의 반을 깨고 직전 고점이 지지가 되는 겁니다. 요게 30불이에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SMR,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밸류체인. 그래서 이제 다시 SMR이 가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요거 맥점 잡는데 사등 법칙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매수 주가가 하락할 때 75%, 55%, 25% 능선 가격 중에서 어디에서 지지한지가 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까요? 75% 능선을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가 안 꺾이는 추세거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게 상승을 일궈놨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45불을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이평선으로 20일 이평선을 깨면 안 되는 거와 비슷합니다. 75%가 약간 20일 이평선. 예. 근데 이걸 깨니까 다시 꺾여내라고 120일까지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승폭의 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75% 능선을 지지 못하면 무조건 도망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락 파동의 25% 능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되면 무조건 따라붙어라.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 얼마냐면 32불에 11불이에요. 그러면 대충 20불 빠졌어요. 네. 그럼 4등분의 5불 아닙니까? 그러면 네. 15불, 16불 사이클이 아니겠어요? 요겁니다. 요 날 무조건 따라붙어라. 5월 14일. 요게 새로운 파동의 시작점이다. 하락의 25% 능선을 돌파하는 날이 무조건 그게 121선을 뚫는 날이에요. 이런 걸 잡는 게 하나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보 투자자에 그러면 20일, 60일, 120일 중 60일 기준을 추천하는 특별한 이유는요? 이 이평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평선. 이게 비교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별된 상태인지 역별된 상태인지, 그리고 20일과 60일, 120일의 이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갖고,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는 120일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지키는 사람 별로 없어요. 120일을 일로 호흡이. 대충 60일은 지키시더라고요. 3개월은 견뎌요. 그러면 3개월 기준에서 이 60일선이 돌아서고 요게 역별이 정별되는 날이거든요. 이게 60일을 20일이 뚫어요. 이때 이런 호흡이면 타이밍 잡는 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나는 60일도 급해. 그럼 20일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자기 성격에 따라 20일 기준으로 잡을지, 60일 기준으로 잡을지, 120일 기준으로 잡을지. 그리고 그게 상승폭의 어느 선을 지나가는지 다 다릅니다. 종목마다. 4등분에. 이게 25% 능선을 지나가는지 75% 능선을 지나가는지. 그런 걸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상승 삼각형과 하락 삼각형 패턴의 기본 원리와 이를 통해 매수 매도 시장 포착하는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BHI하고요. 네. 제너락 홀딩스를 이제 그 우라늄 에너지, 그 SMR 팔고 다음 타자로 우라늄 에너지하고 제너락 홀딩스라고 가정용 그 전력 설비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BHI하고 합작한 미국 회사가 이거를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여기 하락삼각형입니다. 하락을 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이 102일 동안, 그럼 엄청난 긴 기간 조정을 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상승삼각형은 지금 며칠 걸렸냐면 87일 동안 이 102일 동안 빠진 거를 87일 만에 똑같은 위치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이게 하락삼각형이 상승삼각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패턴을 읽을 때 이제 상승삼각형에서 제가 75% 능선을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180불 정도 되면 이게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21선을 깼거든요. 그럼 꺾여 내려와서 121선이나 중심 140과 150까지 빠졌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각도 보세요. 요게 25도 각도가 막판에는 60도 각도로 갔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게임이 끝난 걸로 읽습니다. 그리고 상승삼각형을 4등분 해갖고 180불을 깨면 리스크 관리. 근데 이거와 같이 엮는 게 이게 다 전력 설비주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꺾여 내려오면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이거와 미국 회사와 합작한 회사가 비츠로 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원전주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여기에 자회사가 미국에 있어서 제너럴 홀딩스 합작해갖고 한 그 회사의 모회사예요. 근데 저렇게 수익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시차를 두고 얘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는 아까 공부한 대로 얘도 하락삼각형, 상승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락삼각형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142일 동안. 그리고 한번 대반등을 줬어요. 133, 1대1 비슷하게. 그런데 상승폭의 반에서 꺾였어요. 1,500원. 그러면 얘는 이제 상승삼각형에 또 중심가 반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외국에서 번 수익이 모기업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노려보고, 그리고 요 삼각형 지금 이평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122선 밑에 있죠. 단기 이평선이 21선이 깼어요. 그리고 60일 다 밀집 과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평선의 이격이 별로 큰 차이가 안 나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7,800원과 8,500원 사이에 다 뭉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옆별이 다시 20일이 정별되면 이거 고점을 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상승삼각형에 7,000원대는 사서 요 고점이 1,980원이니까 11,000원이라고 치죠. 요게 7,000원. 요거 빠진 거에 반 정도. 그거를 이게 9,000원으로 봅니다. 돌파하면 거래량 한번 늘어나면 하나의 새로운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같이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년 가까이 주식 투자해 보시니까 수익을 올리는 사람과 올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 뭐라고 보시나요, 대표님은? 여유와 엉덩이의 힘. 실패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맞죠. 그럴 때는 기다릴 수 있는 엉덩이 힘과 그럴 대상의 종목만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급등대에 따라가지만 않으면 충분히 기회는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단순 논리를 갖다 예를 들어서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네. 비싸게 팔아서 나보다 더 호구인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한테 판다는 선수형이다. 그러니까 쌀 때 사서, 근데 쌀 때는 다 나쁜 악재만 안 질비하거든요. 사고 싶겠죠. 예, 그걸 극복하는 전략과 로직을 만들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것도 지금 보면 그래프가 나빠요. 그죠? 나빠요. 근데 이런데 모아갖고 이게 이제 10,000원, 1,000원 돌파하고 막 급등하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그래프가 좋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HJ 중공업이 8,500원에서 9,000원대 선도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은 난리 났지만 이때 보세요. 이때 한 단계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85일이에요. 거의 85일 동안 가지를 않아요. 이때 이 종목, 얘 하나 오션 날아가고 HG중공업 날아가는데 이 종목은 왜 안 갑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최고의 수익률을 줬습니다. 이제는 이거 매매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이 이격이 121선 이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21선까지 이 상승폭의 반을 순간적으로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15,000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1대1 그리고 수렴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리고 어떠한 로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하나의 여유로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수익 내는 사람과 수익 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 내 돈 갖고 내 돈 내산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여유로운 나만의 투자 전략 세우는 분이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이거를 자꾸 비교하고 뭐 왜 내 건 안 가냐 그러고 이런 어떤 조바심이나 이런 데 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별로 수익을 잘 못 내거나 다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투자에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된 실패 경험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30대 초반에 젊었을 때 그러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치기나 그 욕심을 자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목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도 그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도 계속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기회는 온다 생각하고 그 실행하는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을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돈 많이 있는 분들 찾아다녀갖고 날 믿어달라.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니까 문전박대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 겪어서 극복해낸 게, 그러면 한 100명 찾아가면 한두 명은 이놈 봐라 하고 밀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그런 실행력과 끈기만 보여주면 세상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걸 자주 하고. 근데 그때 늪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그때도 발버둥 치면서 뛰어나와 보시고 실행을 해보시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걸 신풍이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바람의 힘이든 어떤 운빨이든 뭐 해서 갑자기 그 위에 있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마지막으로 지금 한 현금 1억 원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9월에는 어디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저는 30%는 무조건 삼성전자 사놓고 기다려라. 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사놓고 기다려라. 그럼 나머지 현금은 주도주 급락할 때 사서 단타 치자. 포스코홀딩스도 30%인가요? 아니면 두 개 합쳐서 30%인가요? 두 개 합쳐서 30%입니다. 나머지는 70%는 70%는 세 개 종목을 20%씩. 그리고 항상 나머지는 현금은 항상 쓰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근데 뒤에 세 개 종목은 뭔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주에서 하나, 네. 원전주에서 하나, 네. 로봇주에서 하나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앞에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30%, 현금은 어느 정도 남기고 현금은 한 20% 남기고, 그 다음에 종목을 하나씩 든다면 HM에 하나, 원전에서는 한전기술 하나, 그 다음에 조선주에서는 이미 세진중공업도 늦었고 HJ중공업도 늦었으면 현대미포가 이제 합병될 거거든요. 네. 현대미포 합병 전에 18만 원, 19만 원 오면 사놓고 합병돼서 HD중공업이 될 때까지 묻어두시는 거 어떻나, 이렇게 뭐 권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승주의 4등분 주식 매매법 보시면 더 자세한 사이트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또 대표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고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손님은 무슨선생 이승주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